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딜 가든지 복자가 많아요. 뭐 방에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또는 베갯빛이든지 옷이든지 모두 복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기원하기 때문에 복 받은 나라가 돼야 돼요. 그냥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복인데 뭐. 그래서 이제 제목은 잘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총무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마을에 뭐 한 4, 50명, 50명, 60명 돼도 사람들이 각각이니까 갈등도 많아요. 서로 또 이렇게 좀 틀리는 경우도 있고 화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그 경로당의 지도자로서의 그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지도자의 그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편안하면 화성시 마을이 편안할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이 활성화되면 노인사회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니까 저는 그를 위해서 처음에 그냥 뭣도 모르고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그래서 뭐 두부 공장도 만들어 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힘들어하니까 조금 어려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의 의욕, 역량 또는 그 회원들의 협조 여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갈등이에요. 이게 속상하면 집에 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 많은 회원 중에서 개인적으로 해도 좀 의가 상하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들어오다 보면은 그 지회 그 간판석이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노인 제가 이거 불러야 되구나. 처음에 보니까 이게 노인 복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익이라고 돼 있어요. 노인의 권익. 그래서 노인들이 고난이 좀 온 다음에 권익을 이렇게 앞으로 내세우는데 또 차원이 달라졌어요. 노인 봉사야. 이 차원이 다르죠. 노인이 이제 뭐 권력을 주장하고 뭐 이익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봉사하는 어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노인들이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데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이제 짐이 된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했어요. 뭐 해가고 일제시대부터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익혔는데 그런데 노인을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나라에서는 보답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니 노인들은 미안하니까 이제는 내가 여태까지 사는 동안에 짐을 많이 줬는데 이젠 젊은 사람이 짐이 되는구나. 그래서 짐이 안 돼도 그렇게 이제 경로당을 운영해 나가시고 어머니가 몇 번 하나 미안합니다. 한 페이지씩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다 같이 그림을 보면서 지나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짐이 되지 않는 노인이 되자. 우리가 왜 짐이 되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없다 그러는데 갈 곳이 없으면 갈 곳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김진원 목사님이라고 두레교회라고 하는데 그 은퇴하면서 그 퇴직금을 전부 거기서 호천인가 어디에 8만 평의 산골짜기를 사가지고 지금
대단히 아주 발전을 시켰어요. 그 정도 늙은이요. 아니면 어르신이고 노인이고 목사님인데. 그래서 생각 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할 일이 많으시다 생각합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제목을 해놨는데 이건 남이 배간 걸 내가 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하루는 미역이고 1년은 꽃 심고 평생은 나무 심어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시골에 심은 나무가 아람드리가 됐는데 매년 도토리가 한 가마씩 돼요. 금년에는 140kg를 주웠어요. 한 나무에서. 그러니까 이 나무 심는 게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회장님들이 겪어야 할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이게 혼자가 아니라 회원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내일간도 싸우는데 마을에서는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 노인들이 조금 틀려가지고 그걸 화합하느냐고 쌀고 떡 만들어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변별력, 이게 옳고 그른 걸 잘 판단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 없이 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자꾸 소통해서 만나면서 관계를 잘 이어가시고 그러면서 그 한 후에는 사후의 검토를 피드백이라고 그러는데 검토를 해서 반성을 해서 다시 그걸 이제 되돌려서 또 활용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행복의 조건을 조금 여기저기서 한번 찾아보니까 유교에서는 사소경이라고 해가지고 평생 교육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시면 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인은 평생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되는 그걸 공부하는 것이고 또 기독교에서는 또 평생 또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는데 그 죄를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죄를 안 지어서 예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교만죄. 이 죄 중에 우두머리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면 밑에 6개가 쭉 줄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또는 탐식하는 거, 욕심. 죄의 시작이 이제 욕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욕심. 노인이 너무 욕심 많이 부리고 그 다음에 정욕 또는 나태한 것 또 시기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만 이게 저하의 요인인데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는 불교에서 보니까 독심이라고 해요. 독이라고 해요. 독. 그래서 욕심, 성내는 거 또는 미련한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잘못이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을 다시 해야 될 텐데 이런 거를 해나가기 위해서 제일 배제해야 될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만과 편견이에요. 오만과 편견. 오만이라는 거는 남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오만이에요.
그리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은 자기 잘못이고 오만은 내가 잘못해서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어떤 거는 편견은 내가 딴 사람들을 뭐랄까 있잖아요. 뭐 충청도 분 계시면 충청도 분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편견이에요 사실은. 충청도로 다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관심은 이제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소통, 교류하면서 공감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같이 하는데 내가 베푸는 것은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대까지 말했습니다. 또 인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맥을 여러분들은 뭐 인맥을 잘 갖춰주셨기 때문에 뭐 회장님도 되시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서로를 관계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나 나에게나 간절하는 욕구가 생기고 또 꼭 필요하다는 절실함, 이런 것들을 뭐냐면 분위기 조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오라고 해도 간절하거나 뭐 필요한 거 안 와요. 자기들이 와보니까 좋더라, 와봐라, 이렇게 돼야지 오셔야 된다고 오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괜찮다,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보니까 70이 돼도요 회원 가입을 안 해. 안 하는 거야. 아무리 오라 그러는데 오겠어요? 그 소문이 나야지 거기가. 가보니까 좋겠다, 너도 가자 나도 가자 이래야 되는데 이게 과제입니다. 아마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첫인상은 아주 순간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순간적으로 결정되는 첫인상이 표정과 태도와 자세를 합해가지고 나오는데, 요새도 뭐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싸우는데 보면 태도가 그럼 되겠어요? 그럼 막 싸우고 태도를 다르게 하시오, 자세가 매끄시오, 그리고 뭐 표정을 그렇게 짓느냐고 그러는데, 이것이 국회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나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운영하실 때 이것들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숭배하고 정죄하는 분, 이분이 102세인가요? 이분인데, 이분이 지금 강의도 하시고 뭐 하고 그러는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지금이 나에게 가장 젊은 때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이 제일 젊은 때, 내일은 오늘보다 늙었고. 그러니까 지금을 어떻게 충실히 사용할 것이냐. 어디 보니까 90대에게 이렇게 하는 충고하는 글을 나한테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 10% 정도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10% 정도는 내가 하고 싶거나 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80~90%는 내가 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됐나요? 몇 분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80~90%는. 그러니까 이 80~90%를 내가 이제 마음가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나갈 때 보다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10%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재량, 내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해결할 때 신중하게, 예를 들면 3, 4, 1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번 생각하고
말은 한마디 해라 뭐 그런 뜻인데 신중하게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경로당 개정하면서 생기는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안 끌려와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힘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강제로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겸손해가지고 상대방이 미안하게끔 생각이 되면 더 좋아요. 미안해서 그래서 내가 도와드려야지 뭐 이런 거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가는 건 너무 힘들죠. 이거야. 끝내라는 건가? 결론. 조금 더 있네요. 조금 더 하면 되죠? 네. 나는 끝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리더예요, 리더인데, 이게 뭐 새끼든지 병아리든지, 이걸 어떻게 이 환경을 다 극복해가지고 다 넘어가야 되는데, 저기 보니까 겨우 한 마리밖에 못 구했어. 나머지 다 떨어져 죽었나 봐. 그러니 이게 통찰력, 또 판단력, 또 성령,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이걸 어떻게, 그 기러기 같은 거 하면 앞에서 선두대장이 끌고 가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러기 날아갈 때 보면서 나도 저 앞 기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북쪽까지 데리고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통찰하고 또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는 사람, 숲은 아는데 나무를 모르는 사람. 이 회장님들이 볼 거예요. 개개인을 이해하고 전체를 또 통찰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무만 보면은 또 숲을 못 보면 이렇게 전체가 또 흔들어지고, 전체만 안 잡으면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희생당하고. 그래서 개인과 숲을 뭐 연애를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연애를 잘하시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 베풀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그냥 내 욕심만 채이다가 내 배만 부르다가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답니다. 제일 많은 게. 그래서 행복한 게 뭘까 하면 늙어서 가면서도 나뿐만 아니라 봉사, 희생, 좋은 일, 베푸는 거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아주 건강하시고 그러시니까 건강할 때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면은 좋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은 최소한 더 관심이다. 또 사랑이 있으면 무브멘트, 사랑을 움직이게, 사랑이 있으면 서로 쳐다보려고 가까이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는데요. 그만할까 봐요. 다 됐네죠. 조금 더 기다리시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교재에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로당 회장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회원들의 관심을 많이 가시해주고 사랑을 가지고 회원들을 관심을 갖고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전하고 뭐 병원에 가시면 또 심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가시면 고마워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찾아왔다 하면 고마워하더라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열심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저부터도 말을 많이 하고 잘 듣지 못하는데 귀를 좀 많이 들어서 경청 많이 들어서 그런 공감. 그렇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하니까 역시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게 되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고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에 이 기적인 거 아니세요? 기적적인 게 너무 많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것도 기적이고 이 지구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공안으로 공중에 떠 있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태양도 떠 있고 지구도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이게 태양계가 또 얼마나 많은 태양계가 또 우주에 많은지 몰라요. 근데 떠 있어요. 이게 그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능력 가지고 지혜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겸손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수고, 또 지혜를 많이 이제 모으려고 하는 노인의 특징은 지혜예요. 경험의 지혜. 여러분들이 많은 지혜를 많이 또 모아가지고 혼자 지혜가 아니고 또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가시면 성공적인 회장님, 경로당 회장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족한 거는 다 용서하시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고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